사조용전 18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득템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골은 황약사의 제자 공룡풍이 맞았습니다. 다리가 뚝 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룡은 바보소녀가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보소녀는 해골이 되어버린 공룡풍의 딸이었습니다. 황룡은 황약사의 딸이자 제자이기도 했으니 공룡풍은 황룡의 사형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소녀는 공룡풍의 딸이었으니 사고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바보소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날 저녁은 황룡이 차린 식사로 모두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황궁으로 숨어들기 위해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황룡은 바보소녀에게 음식을 사 먹으라며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도화도 문화인이라 챙겨주고 싶었나 봅니다. 바보소녀도 황룡의 호의가 고마웠나 봅니다. 떠나가는 마차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주백통이 말썽을 피우려고 하자 황룡이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렇자 주백통은 역시 여자들은 모두 사납다며 자긴 결혼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황룡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했습니다. 전국을 찔렸는지 그렇게 해맑던 주백통의 표정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실은 이런 주백통에게도 한 여인이 있었으니 곽정 일행들은 황궁 근처 여관에서 쉬다가 이날 밤 황궁에 숨어들기로 했습니다. 여관에 와서도 주백통은 여전히 뾰루퉁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흥흥 거리며 잔뜩 삐져있는 주백통이었는데 황룡이 재밌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 죽는 거였습니다. 하여 주백통에 선물도 사줄 겸 데이트도 할 겸 곽정과 황룡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적지를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때 누군가가 사적지로 몰려왔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일단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완한홍렬과 구양봉 그리고 양강이었습니다. 곽정은 양강과 의형제를 맺기도 했는데 어찌 부모를 죽인 완한홍렬과 같이 있는지 눈을 의심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황룡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숨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 이들은 오늘 밤 무목유소를 훔치자는 거였습니다. 무목유소는 악비가 쓴 최고의 병법서였습니다. 무목유소가 완한홍렬 손에 들어가면 금나라가 전세에서 유리해져 송나라가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곽정은 구양봉이 아무리 무서워도 나라를 위해서 이들을 꼭 막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여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밤 홍칠공을 황궁에 숨게 하고 곽정과 황룡 그리고 주백통은 이들의 숙소로 쳐들어가서 해치워버리기로 말이죠. 구양봉은 주백통이 상대하게 하고 나머지는 곽정 혼자서도 충분했습니다. 완한홍렬의 숙소를 확인하고 여관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주백통은 동네 꼬마들하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사하게 무공을 써서 꼬마들 구슬을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황룡이 오는 길에 사온 가면 2개를 주백통에게 선물로 주자 아이처럼 얼마나 좋아하던지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밤이 되자 홍칠공을 업고 황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위 기둥에서 수시로 황제 음식을 훔쳐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자나 홍칠공의 식탐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성치도 하는데 말이죠. 우선 홍칠공을 주백통한테 맡기고 곽정과 황룡은 완한홍렬의 숙소로 가서 동종을 살피려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풀에서 나와 시위두를 해치우는 이가 있었으니 구양봉과 완한홍렬 패거리가 황궁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송나라 황궁입니다. 금나라 황궁이었으면 완한홍렬은 황제의 아들이니 침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숨어서 이들을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완한홍렬이 저 앞에 폭포를 가리키며 저 안에 무목유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악당 한 명이 폭포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폭포 안에 동굴이 있고 동굴 안쪽에 철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주백통을 불러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목유소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여 곽정과 황룡은 폭포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어 양자원과 악당 한 명도 폭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양자원과 악당이 폭포 앞에서 맞이한 건 곽정의 엄청난 장력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다른 악당 2명도 폭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역시나 곽정의 장력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곽정과 황룡의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포 안에서 황룡은 이번에 구양봉이 덤벼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밖으로 나가 소리를 쳐서 시위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황룡은 구양봉과 무리하게 맞서지 말고 시간만 끌라며 나갔고 이내 숫두꺼비가 암두꺼비를 필요로 할 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숫두꺼비 구양봉이었습니다. 황룡은 나오자마자 자각이다 라며 소리를 질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금세 시위들이 와서 완한홍렬과 악당들을 포위했습니다.
시위들쯤이야 간단하게 해칠 수 있는 악당들이었습니다. 다시 폭포안이었습니다. 역시 구양봉의 환마공은 강력했습니다. 곽정이 뒤로 물러난 사이 동그란 철문도 단번에 부셔버리는 구양봉이었습니다. 곽정은 무작정 구양봉한테 대들어갔습니다. 구양봉은 곽정이 써준 가짜 구음진경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곽정의 무궁을 보면서 구음진경을 해석해보려고 힘을 좀 빼고 맞섰습니다. 시위들은 악당들의 상대가 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초조해 지은 완안홍렬과 양강은 폭포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완안홍렬은 구양봉이 일부러 힘 빼고 싸우고 있는지 모른 채 구양봉한테 곽정을 쓰러뜨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구양봉은 뭐가 어렵겠냐며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바로 한마공을 꺼내드는 구양봉이었습니다. 황룡의 말을 또 안 듣는 곽정이었습니다. 무목유서를 지키겠다는 결의 하나만을 생각하고 한마공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나가 떨어질 줄 알았던 곽정이 버티고 있었고 곽정과 구양봉은 서로의 손을 맞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공이 아니라 내력으로만 상대해야 했습니다. 내력 대결은 먼저 손을 떼는 쪽이 부상을 입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력이 먼저 떨어진 쪽이 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력 대결을 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양강이 아니었습니다. 단검을 빼들어 무섭게 달려들어갔습니다. 곽정의 옆구리에 단검을 칼뿌리까지 깊게 담궈버린 양강이었습니다. 곽정이 내력 대결하던 한쪽 손을 떼고 양강의 팔을 쳐 뒤로 물러나게 했지만 그 바람에 내력 대결에서도 지고 한마검까지 맞아버렸습니다. 곽정은 선열을 토하며 기절해버렸고 옆구리에선 피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무목유서가 된 상자를 발견한 완안홍렬이었습니다. 상자를 챙겨서 나가는 양강은 추호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곽정과 양강은 형식적으로였지만 의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양강의 아버지 양철심은 곽가의 혈통을 잊게 해주겠다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의협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양강은 변명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완벽한 악인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황룡이 곽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포 안으로 들어와 보니 곽정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황룡은 곽정을 들어안고 울면서 무작정 달렸습니다. 시위가 앞을 막으면 바늘 던지기 신공으로 모조리 해치워버렸습니다. 황룡에겐 곽정의 안위만이 전부였습니다. 쫓아오는 시위들을 피해 숨어든 곳은 바보 소녀의 주막이었습니다. 곽정의 옆구리에 박혀있는 단검을 뽑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만약 피가 쏟아지면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켜보던 바보 소녀가 단검을 확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곽정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룡은 즉시 바보 소녀를 한 대 후려쳤습니다. 바보 소녀는 자빠졌다가 황룡한테 달려들어 황룡을 때렸습니다. 황룡은 맞고만 있었고 그저 곽정의 옆구리를 지혈해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바보 소녀는 때리던 걸 멈추더니 언니 많이 아파요? 했습니다. 주백동은 아주 가끔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이 바보 소녀는 진짜 백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곽정의 첫마디는 무목요소를 뺏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황룡은 곽정을 안심시키려고 악당들도 못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곽정은 황룡에게 울지 말라며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음진경의 부상을 치료하는 법도 있어서 괜찮다고 말이죠. 다행이었습니다. 황룡에게 구화옥로환이라는 특효약도 있어서 옆구리 상처도 호전되었고 구음진경의 부상을 치료하는 신공도 있었으니까요. 곽정이 구음진경에 있는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해주었습니다. 7일 동안 두 사람이 손을 맞대고 앉아서 운기운공을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과 말도 하면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만약 이를 못 지킬 시 주화인마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황룡은 7일 동안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있을 곳을 찾다가 저 안에 있는 비밀 공간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수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7일 동안 먹으면 많이 양보해서 똥은 안 싼다고 쳐도 소변은 어떻게 할 건가요? 수박을 반으로 잘라 안을 파먹고 그 안에다가 하면 어떨까쇼? 이 방법은 곽정보단 황룡이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수박 위에 앉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준비를 모두 마친 황룡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박 한 통을 바보 소녀한테 주며 저 안에서 자신과 곽정이 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바보 소녀는 저 안에 숨어 수박 먹고 있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할게 했습니다. 황룡은 곽정을 부축해서 비밀 공간으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보 소녀가 숨어서 수박 먹고 있다는 얘기 안 할게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황룡은 바보 소녀의 바보짓이 진짜 백인지라 도대체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황룡은 아무래도 바보 소녀를 죽여야 후환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이려고 비밀 공간에서 다시 나가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곽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크게 실망할 거라고 말이죠. 결국 도박을 해보기로 하고 바보 소녀를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황룡의 성격상 도박 따윈 안 했지만 곽정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시작할 순간입니다. 다행히 비밀 공간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도 있었고 공기가 통하는 환풍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맞대고 서로의 길을 주거니 받거니 웅궁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치료법의 효과가 대단할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 7일이나 남았지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와라농률 패거리들이 바보소녀 주막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와서는 어르신들 굶어 죽겠다며 음식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주막에선 오히려 손님이 바보소녀한테 음식을 갖다 줘야 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구멍으로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이내 악당들은 와라농률에게 무목유서를 얻은 걸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곽정은 무목유서가 이들 손에 들어간 걸 알게 되자 평전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칫 이러다 주와 인마에 빠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황룡이 낮은 목소리로 그런 곽정을 진정시켰습니다. 다행히 평정을 찾은 곽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 와라농률이 이제 무목유서가 든 상자를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상자는 구영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심히 열어보는 악당들이었습니다. 게임 현실에서 아이템 상자 까듯이 말이죠. 띠로리, 병법수가 증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18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쌍아팁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하셨습니다.